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아침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전에 레슨을 마치고 지금 이제 티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여자분들은 특히 이 손목이 되게 약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손목이 되게 가늘기도 하고, 손을 정말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살림하시는 주부님들은 또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은 뭐 기저귀도 뭐 빨아야 되고, 요새는 안 쓰나? 그렇게 뭐 하여튼간에 손을 이제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무거운 주방 이렇게 뭐 냄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목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손목이 아픈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대부분 이렇게 막 혼자 주무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주무른다고 뭐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증상별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운동들이 있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잡고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마디가 아프시고 또 쥐도 나시고, 그리고 일단은 힘이 안 받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을 위주로 해서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뻑뻑하게 이렇게 붓기가 있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안 구부러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손끝이나 이런 데가 마디마다 뭐 이렇게 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들었을 때 왠지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증상, 그리고 내가 손목을 돌리는데 손목이 약간 무슨 소리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뼈나 이런 게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손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그냥 뭐 당연히 드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뭐 손이 굉장히 많이 부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팔이 좀 불편하고, 또 여기 이 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저릿저릿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을 좀 해야 조금 부드러워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손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손을 이렇게 쥐어 보시면 붓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잼잼잼잼 하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손을 폈을 때 손도 이렇게 바짝 안 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도 힘을 조금 주셔서 살짝 더 펴보시고 또 다시 쥐어보시고, 이 지금 내가 손목이나 손이 얼만큼 아픈지 그거를 이렇게 너무 이제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 너무 뻑뻑하고 이제 저리기까지 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도 잠깐일 뿐이고, 그리고 다시 금방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혈액순환을 풀어주면서 하는 운동이니까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손바닥을 이렇게 모으고 내 손에 지금 열감이 있나 그걸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손바닥에 열이 좀 많이 나신다고 그러면 지금 관절에 염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절 통증에 좋은 이제
볼타린 같은 관절에 먹는 진통 소염제를 조금 드셔야 돼요. 저희가 다 아는 건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손바닥이 뭐 이거 박수 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 아시죠? 혈액순환에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요담에서 무덤까지 박수를 쳐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박수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치는 게 건강에 좋아서 기쁠 때 막 박수를 치나 봐요. 오래 살자고. 근데 지금 이제 알려드릴 운동은 이렇게 팔을 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앉아서 할게요. 지금 영상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서 지금 이제 제가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동작이죠. 저희가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맨날 이렇게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한 명이 하면은 이걸 다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보이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저의 그 팔 근육이 엄청 보이죠? 제가 어쨌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근육이 엄청 보여요. 자, 이 운동을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 돌려서 가만히 좀 있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다시 자, 아프지 않을 만큼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조금 아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셔도 조금 참으셔도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통증이 있으셔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손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하셨죠.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셔서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자, 그냥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아픈 팔이 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 운전을 많이 해서 어떤 날은 손목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급하게 뭐 핸들을 꺾는다든지 이랬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이 거짓말처럼 조금 노글노글해져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글노글하다는 의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조금 풀려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손을 뒤로 꺾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안 아플 정도로만 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 주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꺾어 주시고 홀딩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자세로 멈춰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시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살살.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되죠.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손목 바깥쪽으로.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에 안 보여서 제가 팔을 살짝 접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쭉 휘셔서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카메라 앵글이 되게 팔이 휘어진 것 같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팔을 쭉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앉아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하시고 나면은 또 뭔지 모르게 조금 부드러워져요. 자, 먼저 번에 가르쳐 드렸던, 이 겨드랑이 이제 운동들 기억나시죠? 겨드랑이 운동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렇게 마사지를 이쪽을 풀고서 하는 손목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가벼워져요. 손목 조금 부드러워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 앉아서 그냥 뭐 잠깐 장난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트윙클 반짝반짝 아시죠? 반짝반짝.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손목을. 근데 내가 이렇게 그냥 움직이라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음악을 꼭 틀어놓고 하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뭐 그 노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이거 다 이렇게 그냥 하는데 10분 안쪽에 다 끝나요. 내가 뭐 조금 그냥 바빠서 5분에 끝나겠다. 그래도 5분에 끝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냐면 우리가 포인트. 자, 춤 잘 추는 친구들 보면 까딱까딱 하면서 춤추죠.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걸 하는데 내가 몸을 안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신나게 음악 틀어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그냥 흥도 나고 내 손목 운동도 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무슨 얘기냐고요? 뭐 갑자기 뭐 가위바위보 뭐 이거 각계 보기를 하지를 않나, 뭐 이런 걸 시키지 않나, 뭐 애들이 하는 거를 다 뭐 해보라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의자에 앉을 때 팔걸이에다가 팔을 잘 안 보인다.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앉으시죠. 근데 이 걸치고 앉으시는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팔걸이에다가 걸치는 자세는 사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앉았을 때는 어깨가 내려가죠. 근데 이렇게 팔걸이에다가 걸면은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근육이 뭉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실 때는 팔걸이에 걸치는 게 다들 편하시다고 하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팔을 내리시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팔걸이에 안 걸었어요. 자, 어깨가 내려가 있죠. 팔걸이를 걸어 볼게요. 올라가죠. 자, 이 자세로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 안 좋은 자세인 거죠. 그래서 어깨를 내리시고 차라리 무릎에 손을 얹어주시는 게, 가볍게 얹어주시는 게 참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앉으실 때도 엉덩이를 앞으로 의자 앞쪽으로 빼서 기대시는 게 안 좋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바짝 대시고 엉덩이를 뒤로 바투 밀어서 넣으시고,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무릎 위에다가 살짝 손을 얹으시고 등받이에 바투 앉으시면 기대시기가 편하죠. 이런 식으로. 어깨가 내려가 있죠?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아주시면 어깨 쪽에, 승모근 이쪽에 뭉치는 것들이 훨씬 덜하고 또 목이 편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서 탁자에다가 이렇게 팔을 대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서로 친한 사이에 뭐 가깝게 앉아서 정말 친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대고 앉으셨을 때 눌리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눌리는 부분들이 혈관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눌리면 손 저림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세, 아니면 손목을 여기다 걸치신 자세, 요렇게 눌려서 이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면은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눌리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팔이 저리고 아프지? 왜 밤에 잠을 못 자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습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대시고 뭐 이렇게 오래 장시간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증상이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세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무릎에다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직업상으로도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 마우스라고 치면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내가 테이블이 여기가 많이 높으면은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눌리고 있겠죠. 물론 이게 내가 뭐 마우스패드나 이런 거를 좀 잘 써서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우스패드는 사실 여기 손목 요 부분만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닿는 거는 다들 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기면 어깨까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깨와 연결된 이제 등 쪽, 목, 척추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신경 쓰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높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낮아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손목의 각도가 틀려지니까 책상 높이가 그래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고, 저희가 손목 운동, 사실 제 영상이 좀 길지만 10분은 아니에요. 근데 10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10분 동안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한번 여기가 이렇게 쥐가 한번 나봤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저려가지고 계속 뭘 떨어뜨리고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 이거 왜 이래, 병원에 가야 되나 봐, 이거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동맥경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운동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해보시고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아니타의 10분 체조였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처음에 열감이 있는 점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열이 많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실 때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렇게 횟수를 뭐 내가 4번 한다, 8번 한다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바꿔서 다시 운동하시고, 자, 운동 같지도 않죠? 하지만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손목,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춤도 추시고, 또 손목도 꺾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일 간단한 운동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이 조금 더 되는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운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일 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간단한 체조로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